자, 뷰티입니다. 뭐, 이건 또, 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사죠. 자, 새 날개를 단 리플 14% 폭등이라고, 비트코인은 94,000원대에서 주춤했다 그러는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대, 뭐, 리플이나 이런 거 보면, 리플은 3,500 얼마나 조금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1억 4,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편이야. 뭐, 많이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해서 예전에 뭐 최고치를 찍었을 때보다는 아직 밑이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편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보면. 자, 리플이 하루 만에 14% 이상 폭등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일부 유명 금융그룹인 SBI의 어떤 리플 투자 확대 가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리플이 하루 만에 14% 이상 폭등했다고. 근데 이런 뭐 가상투자도 어느 정도 자기가 목표로 정해놓은 어떤 뭐 딱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치에 도달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좀 팔고 또 뭘 투자를 딴 데 한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투자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목표치가 있어야지. 하루하루 뭐 얼마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진짜 뭐 일비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거야. 하루 올랐다고 와 기분 좋았다 하루 내려갔다고 엄청 침울해했다가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가상자산 투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황 중개 플랫폼인 코인마켓캡에서 오후 1시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리플은 전일 대비 14.77% 급등한 2.41달러에 거래됐다. 조용히 얘기했잖아. 지금 리플이 3,536원이니 7원이니 그러고 있다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현재 리플은 전일 대비 3% 가량 올라서 3,693원. 지금은 또 3,541원 한 100원 정도 더 떨어진 거잖아. 이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하루 안에 그렇게 어느 정도 막 그렇게 차이 나니까 그런 거에 뭐 일비 막 단기 투자를 그렇게 해서 맨날 그렇게 막 모니터만 떨어지게 쳐다해서 팔고 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런 업비트, 저도 업비트에 뭐 가상자산 조금 있지만 업비트에서는 리플이 24시간 거래량이 1.8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는 업비트 전체 거래량이 약 한 25%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뭐 리플이 뭐 폭등해서 10배가 될 거라니 그런 소리 저도 들어봤는데, 그리고 또 리플이 또 이렇게 보면 다른 또 뭐랄까 이 자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처럼 나라들 간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떤 현금화돼서 쓸 수 있는 어떤 뭐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분명히 오를 거라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도 얼마에 언제쯤 오를지, 언제쯤 진짜 예상하는 것처럼 10배가 오를지 어떻게 알아? 지금 3,600 얼마던데 이게 만원대가 언제가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 이제 이게 만원대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것도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상자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할 때 자기의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같으면 좀 더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유있게 기다릴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단기적으로 뭐 짧게 뭐 한 주 아니면 한 달 이 안에 어느 정도 올라서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아서 하는 거지. 근데 그 한 달이나 그 기간 동안 계속 떨어지기만 해봐. 그러면은 진짜 빌린 것도 빌린 돈인데 그 이자에다 원금까지 어떻게 갚을 거냐. 그럼 진짜 빚만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누가 막 뭐 한다고 해서 막 돈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빚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극 반대하고 싶고,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여윳돈을 갖고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진짜 그렇게 하셔야지. 무리를 해서 비트코인 오른다고 막 어떻게 막 대출 받아가지고 10억 비트코인 10억치 샀다. 아니 10억치 너무 뭐 비싸다 하면 1억치를 샀다. 근데 그 1억치를 샀는데 계속 비트코인이 떨어져 봐. 막 한 달 하루에 보면 막 100만 200만 원씩 푹푹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샀을 때보다 막 1000만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 빌린 대출금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이자까지 해서 원금까지 어떻게 갚아나가려고. 빚만 눈덩이처럼 벌어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기사들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너무 막 이렇게 자극을 받지 마시라고. 10배 오른다고 이렇게 막 업비트에서 리플이 24시간 거래량이 1조
1.8조 원을 넘어섰다고 전부 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안 돼요. 자, 지난달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이 게임이 일본 금융그룹 SBI의 리플 매입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반영돼서 리플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소리인데, 저도 리플 조금 갖고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해서 아유 그래 버린다 생각하고 조금 사놨는데 뭐 샀을 때보다 계속 떨어졌지 뭐 올라간 적이 없어. SBI는 이미 리플랩스 지분 8%를 보유한 주요 투자자로서 일본 내 어떤 블록체인 암호화폐 도입을 주도해온 아시아 최대 벤처 캐피탈이다. 이런 게 일종의 보면 공인된 사기업체 아닐까? 현재 SBI의 리플 관련 총 투자 규모는 1조 6천억 엔, 우리식으로 따지면 1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결국은 돈 있는 애들은 돈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는 거지만 저희처럼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돈만 까먹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기사에 보면 그래도 국민주의인 어떤 삼성전자를 사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고. 삼성전자 지금 뭐 거의 뭐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저도 삼성전자 몇천만 원 갖고 있어도 뭐 손해봤지 득본 거 없어. 저번 작년에 한 9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뭐 10만 전자가 된다고. 그때 팔할 걸 그랬어. 여하튼 뭐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액을 노린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 리플의 추가 상승 여력 전망도 가결골을 올려 있다. 리플은 미 대선일인 지난해 11월 5일 이전까지만 해도 0.5달러 수준, 이 정도였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급등했다고. 그래서 리플 발행 기업체인 리플랩스는 코인베이스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한 가장 큰 후원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곧 이제 해 바뀌고 있으니까 1월 20일이 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취임일이라 그러던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한참 또 이렇게 뭐 비트코인도 리플도 막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캔슬러 위원장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사임하기로 하면서 소송 위험이 해소될 가능성도 또 커지고 있다. 리플렉스는 현재 게리 캔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어떤 소송으로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 및 거래가 좀 제한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캔슬러 위원장이 사임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소송 위험에서 뭔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플이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지난달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올해 리플 상장 지수 펀드 승인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런 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말 들으면 그렇구나 하지 그걸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 급등으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제치고 다시 시총 3위를 탈환했다 이러는데, 뭐 그만큼 거래량이 많다는 소리겠죠.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또 다 자기가 또 덕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 그리고 무리하게 막 빌려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일단 뭐 가상자산이든 주식이든 제일 어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투자 전문 매체인 FX 스트릿은 새해 1분기에는 한 3.55달러 이상,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0.5달러밖에 안 했는데 새해 1분기 내, 즉 3월 안에 이렇게 3.55달러 이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3.55달러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진짜 한 5천엔 가깝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어떤, 지금 이제 3천 얼마니까 물론 2배는 안 되네. 근데 그 정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서 어떤 강세 투자자들은 주요 저항 수준을 지속해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친 어떤 강세 심리가 약화되면 리플은 또 약세로 전환된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러면서 뭘 이런 소리 하죠. 뭐 아주 뭐 엄청 오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늘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뭐 투자 전문 매체든 뭐 전문가든 늘 그런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 듣고 투자해놓고 나중에 왜 이렇게 안 됐냐고 따지면 자기들이 늘 마지막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다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믿는 게 더 이상해요. 저는 솔직히 전문가 말 뭐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제가 봐서 이런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판단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무리해서 그러지도 않아. 비트코인은 같은 시간 94,931달러를 기록하며
24시간 전 대비 1.54% 상승했다. 다만 그렇지만 또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3.64% 하락. 일주일 전에 거의 한 1억 5천만 원대 이상 찍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시간에도 비트코인 그래도 올랐네. 1억 4,360만 원대요. 그래도 지난달에 이렇게 10만 8천 달러대를 찍고 있을 때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떨어지는, 이때 아마 최고치를 찍고 있을 때 이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런 비트코인 가격고 막 속 쓰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또 모르죠. 이러고 있다가 진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1월 2월 이렇게 되면서 막 비트코인이 이렇게 10만 달러가 아니고 누구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솔직히 알 수 없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든 도지든 뭐든 어떻게 알아? 다 모르는 거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씨부리는 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말일 뿐이지, 그게 100% 옳은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투자해서 이거 할만해 하면 그냥 집어넣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상황 봐서 빼거나 아니면은 진짜 팔거나 다른 걸로 전환하거나 그러는 거지, 전문가들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전문가들 말 들어가지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옆에 주변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주변에 막 비트코인이든 하여튼 가상자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전부 다 주식에서 망했다거나 가상자산에서 다 쪽박 찼다거나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많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마치 애들 막 성적 잘 났다고 뭐라 그럴 때 야 성적표 안 보자고 그랬을 때 성적표 안 보여주고 오히려 지가 화내거나 못 믿냐고 그렇게 화내는 그런 애들하고 똑같죠. 그렇게 화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성적 잘못 나왔는데 그냥 성적 잘 나왔다고 시부리는 거죠. 막상 성적이 잘 나온 애 같으면은 아마 성적 잘 나왔다고 얘기하기 전에 지가 성적표 들고 와서 저한테 먼저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돈 많이 벌어서 나 어제 비트코인 해가지고 3억 벌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다 진짜 허무맹랑한 소리지. 그렇게 벌어서 몇 명이나 있겠다고 그래요. 그쵸? 자,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승리로 촉발된 비트코인 상승세는 지난달 중순 이후 새로운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투기 심리도 좀 약화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근데 이제 또 막상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취임한 제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지금만 해도 지금 아직 들어서려고 그러면 좀 많이 남았는데 1월달에 바뀐 지 이제 첫날인데 어떻게 보면 1월 1일은 노는 날이라고 치면, 그런데도 이렇게 벌써 오르고 있잖아. 벌써 비트코인 올라가죠. 다른 거 리플도 올라가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행에 넣어가지고 솔직히 이자 받아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자기가 한 1억 정도 여유가 있으면 주식이나 어떤 이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1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이자만 차근차근 받아먹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진짜 빨리 좀 자기도 좀 많은 돈을 벌어서 이런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이렇게 FOMO라고 얘기하잖아요. FOMO.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 이렇게 해서 뭔가 Missing Out, 놓치는 거에 대한 어떤 Fear, 두려움. 나는 사람들 다 하는데 자기만 거기에 대열에 못 끼어서 혹시나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을까, 자기만 이런데 못 끼어서 이런 어떤 기회를 놓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상자산을 리플로 돈 엄청 벌었다는데 자기는 그때 자기도 투자했으면 벌 수 있을 텐데 놓치면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는 거 아닐까. 이거 보통 우리말로 공포탐욕지수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공포탐욕지수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fear of missing out, 뭔가 놓치는 거에 대한, 남들이 다 하는데 자기만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ear, 공포,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요즘 이렇게 가상자산 투자나 아니면 주식 이런 거,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떨어져서 오만전자에서 바동바동거리고 있는데도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개미 투자자들, 저희처럼 개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산다 그러잖아. 국민주라고. 설마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삼성이 망하겠냐? 거의 망한 거는 마찬가지지. 거의 한 반토막 비슷하게 나버렸잖아. 제가 샀을 때 비해서 거의. 저는 7만원대 정도에 샀는데, 잘못하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지. 이 10만원대만 되면 홀랑 팔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포모처럼 뭔가 남들 다 하는데 자기도 안 하면 뒤처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 거기다가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진짜 대박이냐 쪽박이냐가 정말 이제 한 번의 선택으로 어떻게 보면 정해질 수도 있는 거. 마치 도박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 도박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정말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런 공식적으로 인정된 도박장인 이런 어떤 가상자산 투자 아니면 주식 주식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더 도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상황에 그냥 회사 생활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절대 이런 어떤 큰 돈을 자기가 벌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늘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최악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진짜 저 같아도 진짜 이거 무조건 올라가지고 이게 무조건 100% 오른다는 거 알 수만 있으면 정말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10억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그 10억이 100% 오르면 또 10억을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벌떼처럼 달려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 100% 확실한 된다는 거, 100% 확실은 누구도 할 수 없어. 정말 이제 저 고위층에, 정말 저기 상류층에 있는 그런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슨 사기꾼처럼 자기들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마치 어느 쪽의 땅이 엄청 나중에 도로가 고속도로가 통하고 하고 해서 뭔가 도로가 놓이게 되고 땅값이 엄청 오를 거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그런 경우 빼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눈먼 그냥 봉사나 마찬가지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이런 데에 대해서 남들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할 것 같은 안에서 정말 아까 저는 그런 포모, 공포탐욕지수 이런 것처럼 자기만 놓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소규모로 그냥 투자하셨다가 그냥 잊어두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100만 원으로 어디 가상자산 아까 리플 같은 거 사놓고 그냥 한 1년 또는 2년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때 돼가지고 한번 봐서 이거 많이 휴지 줘야 되는데 그럼 그래 100만 원 잘 썼다고 그동안 1, 2년 동안 그런 기대감에 부푼 거로도 기분 좋게 100만 원 잘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시고, 혹시 그때 돼가지고 10배 올랐어.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돼서 웬 개꿀 이렇게 생각하고 더 넣을걸. 100만 원이냐 이건 1000만 원이냐 이런 넣을걸. 그렇게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올랐으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전문가 비전문가 참 별의별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별의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뭐가 이런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안 하마. 뭔가 자기만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자기만 놓치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 포모 이런 현상이 너무 만연해져 버렸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면서 이런 걸 기회로 또 모르죠. 또 나도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오늘 BT 여기까지였습니다. BT였습니다.